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한 주간의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그 첫 번째 소식이 관리 부실로 인해서 코로나 백신이 세계 곳곳에서 폐기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일본이 7,000회분을 폐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전 세계 국가들이 백신 관리에 좀 더 경각심 가져야겠습니다. 일본처럼 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에서 그 냉장고 온도 조절을 못한다거나 네. 떨어뜨린다거나 떨어뜨려서 깨진다거나 네, 예. 식용수 희석을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7,000회분 이상이 폐기가 됐거든요. 예, 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키르기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의 국가에서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수도에 있는 비슈케크 병원에서 예. 이 청소부가 자기 휴대폰을 충전을 한다고 냉장고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에 코드를 뽑아버렸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 나라는 그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백신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보관하고 있는데 그 스푸트니크 백신도 영하 18도 정도 잘 보관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냉장고 코드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회분 이상이 폐기됐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부의 책임을 묻는다는데 아니 그 후에 청소부 책임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지금 너무 화를 내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소식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네.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 해당 국민들은 정말 많이 분노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국내 여론도 좋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여론도 좀 봐야 되잖아요. 백신 관련해서는요. 예, 예. 백신은 지금 그 아직 구경도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접종률이 한국과 일본도 상당히 낮은 순위입니다만은 뭐 궁금하실 텐데 2차 접종까지 다 맞춰야 최종 접종 마무리한 걸로 보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4% 수준이고 일본도 3% 수준인데 실수로 백신을 폐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한국도 한 3,000회분 이상 폐기했습니다. 온도 관리 실패하고 떨어뜨린 걸로요. 그래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국질병관리청에서 또 발표도 한 국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백신을 구경도 못한 나라는 이집트라든지 이란, 남아공은 접종률이 0%입니다. 네네. 이런 나라들에서 만약에 이런 소식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은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지죠. 그런 부분들 잘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예, 예. 예, 예. 어쨌든 뭐 백신 사실 이제 전 세계 부족한 상황인데 일단 네. 확보한 거라도 좀 잘 관리를 하자 하고 정리를 하고 해.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라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 타격받았는데 뭐 백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요? 예. 베트남 정부가 좀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베트남은 주로 그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글로벌 그 투자 유치의 상위 국가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한국계 기업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들한테 지금 베트남 국내에서 한 1억 한 5천만 회분 백신을 또 마련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1억 달러 정도가 나와요. 예. 그러면 한 1조 2천억 정도 되잖아요. 네. 여기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여기에 그 펀드 기금에 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벌써 수차례 요청을 하고 수신 계좌까지 알려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들, 한국 기업 포함해서 코로나로 매출이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요구까지 하니까 속이 터질 지경이라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현지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네.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의 부득담 부총리가 언론 인터뷰도 보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이 지금 펀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배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투자한 기업들이 이미 돈을 낸 기업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난색을 표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예, 예. 미국계 기업, 영국계 기업, 유럽계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태도하고 한국 기업들의 태도의 의미는 상당히 다른 게 한국은 베트남에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중국보다 많이 투자하는 국가이거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40억 달, 최소 40억 달 넘게 투자한 나라니까 4조 원 이상 투자한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반응은 이 미국, 영국계 서방 국가들의 기업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저는요, 이걸 보니까 원래 우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경쟁력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개도국이나 중진국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막는 것이 지금까지 글로벌 윤리 경영 규정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국적 기업이 좀 경제가 약한 국가에 가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 유엔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윤리 경영 규정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예, 예. 이걸 보니까요. 거꾸로 다국기업을 유치한 현지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 이런 행동 못하도록 하자라는 윤리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만약에 우리 정부가 외국계 기업들한테 펀드에다 돈 태워라. 안 그러면은 뭐 돈 태우나 안 그러면 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뭐 태워주시면은 정말 뭐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예?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다음 소식은 트럼프 소식이네요. 예, 중국의 코로나 손해배상금 10조 달러를 받아내야 된다. 이건 정말 바람잘 날이 없네요. 예, 주장했네요. 네. 예, 우리하고 달리 또 내년에 바로 2년마다 의회 선거, 중간 의회 그렇죠. 선거가 있잖아요. 네. 2022년에 의회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참았다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지난 주말에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공화당 행사였거든요. 예, 예. 여기서 연설을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연설을 하더라고요. 이걸 한번 그 주요 키워드를 쭉 들어봤는데 그 행사에서 1시간 반 동안 연설이 대부분 중국 때리기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예, 예. 그래서 코로나 손해배상금을 최소한 10조 달러는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 연설의 핵심이었거든요. 10조 달러는 1경 천정원이잖아요. 1경을 넘어가는 돈이잖아요. 1경. 와, 예, 1경. 예. 저도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네. 어쨌든 1경 1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최소한 받아내야 된다. 이거는 민주당도 인정하는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미국하고 전 세계가 손을 잡고 중국에 그 10조 달러 배상을 요구해야 된다. 근데 방법이 쉽지가 않은데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가장 그 피해 배상금을 빨리 받는 최선의 방법은 중국하고 여러 가지 돈을 빌린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무 계약을 한 나라들이 그 채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빨리 거꾸로 돈을 받는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방식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한 1시간 반 동안 연설을 하고 본인에게 이제 글로벌 관심을,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내년에 우리가 의회 선거가 있다. 내가 그 공화당을 돕는 키맨으로 다시 나서겠다. 근데 그러면서 대선 조작설을 아직까지 얘기를 해요. 네. 네네. 내년도에 공화당의 후보, 반드시 찍어줘야 될 후보를, 가름하는 방법은 대선 조작설을 인정합니까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후보는 무조건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재선 도전하겠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해버리고. 예,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하고 예, 바이든 근데 대통령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미중 갈등이 심한데 그러니까 중국과 채무 계약 맺은 그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실제로 있죠, 예, 예.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국력이 그렇게 뭐 강성한 나라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아니 뻔히 중국 기업에 뭐 이렇게 돈 빌렸는데 이거를 내가 안 갚겠다라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 뭐 이런 이거는 그럼 내가 뒤를 봐주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기는 눈치 볼 말만 하면 수밖에 없죠. 되니까. 막 던지는군요. 예. 이런 와중에 또 헝가리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가 열렸다고요? 예, 주말에 동유럽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반중 시위가 열렸는데 핵심은 지금 그 중국의 유명 대학인 명문 대학이 푸단 대학 있지 않습니까? 복단 대학이라고 부르는 그 푸단 대학이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분교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래카드도 보면 노 푸단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예. 근데 그 현재 그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강력하게 3년 내에 푸단 대학 부다페스트 분교로 3년 내에 완공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수준 높은 아시아식 중국식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긴급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푸단 대학 분교 만들지 마라 반대한다는 것이 75%는 넘게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 10,000명 정도
시위에 동참했는데 너무 시위 규모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동유럽 규모 치고는요. 이유가 15억 유로나 캠퍼스 짓는데 들었는데 2조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건 헝가리는 인구 900만 정도의 작은 소국이거든요. 예. 15억 유로 2조 원이면 헝가리 한 해 총 고등교육 예산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죠. 네. 너무 규모가 크다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캠퍼스를 짓도록 예정하는 부지가 원래 우리 헝가리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공공 기숙사를 짓겠다고 발표한 지역이었거든요. 네. 합의에서. 예. 어떻게 그 지역에다가 중국 분교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극우 성향의 오르반 총리가 너무 우리 헝가리를 갖다가 중국 의존도 높이는 결정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 또 유럽에서는 인권 문제에 또 많이 민감하니까요. 네. 중국의 인권 문제가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홍콩 인권 탄압 비판하는 유럽연합 공동 성명도 왜 우리 헝가리만 빠져 있느냐 네네. 이런 식으로 많이 반대 여론이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중국의 급속도의 세력 편창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단 대학의 부다페스트 분교가 완성되면은 예. 그게 중국이 심어놓은 유럽 내 트로이 목마라는 어떤 그런 시각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저는 사실 이런 그 반중 시위를 보면서 우리 코로나19 끝나면 어느 정도 극복되면 해외여행 가겠다고 지금 여행사에서 막 유럽 패키지 막 네네. 판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유럽 가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예, 네네네. 중국인으로 오해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시위하고 반중 정서가 강한데 말이죠. 참 걱정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예. 작은 배를 타고 100일 이상 표류 중인 미얀마 탈출 로힝야족 난민 90명이 세계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생명이 위태롭다고요? 우리가 미얀마 지금 군부 쿠데타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관심 때문에 거기에 탄압받았던 그 로힝야족 난민들에 대해서 관심은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조그만 배에 그 배 꼭대기까지 다 빼곡 앉아 있습니다. 예. 한 90명 정도 어디 바로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100일 이상 계속 표류 중이거든요. 근데 어느 국가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받아주지 않고 인도도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배에서 한 9명 정도가 사망을 해서 남아있는 거는 한 8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린이하고 여성이 대부분인데 예. 어느 나라도 안 받아주니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계속 배 위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근처에 이제 자초를 하니까 주민들이 그 보트로 약간씩 섬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물하고 음식을 주고 임시로 그 섬에 지금 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유엔 난민 기구가 로힝야족 난민을 받아줘서 인도네시아에 감사한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90명을 받아줄지는 인도네시아가 임시적으로 지금 물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난민으로 받아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거든요. 예. 이미 300명을 받아줬고, 그리고 주로 난민 캠프에다가 임시로 수용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난민 캠프에 있는 로힝야족 사람들도 다시 또 딴 나라로 탈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힝야족 난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더욱더 좀 어두운 것이 예. 우울한 것이요. 훌라잉 지금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네. 군부 쿠데타를 한 군부 최고 사령관이 아세안 특사단이 지난주에 우리가 기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아세안 특사단이 지금 미얀마를 방문했거든요. 예. 그 아세안 특사단이 가서 좀 민주화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특사단 면담하고 난 다음에 훌라잉 사령관의 그 행동 반경이 더 넓어지고 더 적극적이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더 예. 안정적인 어떤 집권을 하는데 거꾸로 도움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종교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로힝야족은 미얀마 내에서도 늘 탄압을 받아왔는데 지금 또 이런 난민이 됐고 또 미얀마 국민